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한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기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분자의 구조와 물질의 성질. 자 우리는 이제 분자의 구조 자 이 구조 안에 뭐가 있다? 성질이 있다, 그죠? 구조 때문에 성질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분자의 구조를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자 일단은 뭐냐면 전자 배치, 그쵸? 루이스 전자 점식, 루이스 전자 점식을 해야 돼요. 자 루이스 전자 점식, 자 요렇게 해야 됩니다. 루이스 전자 점식은 뭐죠? 수소, 자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거야, 그쵸?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까지 맞아. 자 이렇게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걸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루이스 전자 점식을 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결합할 수 있는.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자 뭐 전자쌍의 배치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루이스 전자 점식을 구하면 전자쌍의 배치, 중심 원자의 전자쌍의 배치를 알 수 있어요. 전자쌍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 전자 점식 점을 이렇게 많이 찍으니까 얘는 이제 루이스 구조식, 그렇죠? 이렇게 공유된 전자쌍을 선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중심 원자의 전자쌍의 배치가 나오면 뭘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중심 원자를 계속 중심 원자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자 중심 원자를 찾아야 돼. 뭐가 중심 원자가 될 수 있죠? 팔이 제일 긴 그렇죠. 결합팔이 많은 거, 그죠? 자 결합팔의 개수가 많을수록 중심 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심 원자를 찾고 주변 원자를 배치해서 전자쌍을 배치하는 거죠. 자 전자쌍을 배치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을 배치하면 뭐가 나와요? 구조가 나와요. 자 무슨 이론? 전자쌍 반발. 전자쌍 반발 이론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전자쌍 반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전자쌍 반발 이론. 자 중심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쌍들이 반발을 해서 뭘 한다? 3차원의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입체 구조를 형성해요. 그래서 자 얘가 이제 한 방향이냐,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전자쌍이 한 방향으로 있냐, 두 방향으로 있냐, 세 방향으로 있냐, 네 방향까지 나오죠, 그죠? 한 방향으로 있으면 직선, 양방향으로 있어도 직선 180도, 세 방향으로 있으면 평면 삼각형, 네 방향으로 있으면 사면체, 그렇죠? 자 지금 뭐야? 전자쌍의 이제 방향이야.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방향만 찾으면 돼, 그죠? 방향만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전자쌍의 구조를 구할 수 있어요. 전자쌍의 구조를 구하면 이제 전자쌍의 구조를 구했어. 어떤 뭐 탄소라고 할게요. 자 전자쌍의 구조로 자 이렇게 냈어. 자 근데 이 전자쌍 중에 자 모두가 공유 전자쌍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아닐 수도 있어. 자 모두 원자랑 결합되어 있으면 삼연체. 자 그 중에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이고 세 개가 다른 결합되어 있는 거 NH3 삼각뿔, 그쵸? H2O처럼 뭐야? 두 개가 비공유 전자쌍이고 두 개는 했으면 구분형, 요렇게. 자 얘가 전자쌍의 구조로부터,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부터 이제 뭐가? 분자의 구조가 나온 거죠, 그죠? 분자의 구조. 자 분자의 구조를 따질 때는 뭘 해야 돼요?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거를 따져야 되는 거, 그죠? 자 분자의 구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분자의 구조에서. 자 이 분자의 구조까지 나왔어. 근데 이제 분자 구조의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쵸? 자 이게 뭐죠? 쌍극자. 그쵸? 전기 음성도를 이용한 전기 음성도의 의미가 뭐죠?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세기야. 누가 더 세냐? 자 이걸로부터 뭘 계산할 수 있죠? 쌍극자 모멘트, 그죠?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따질 수 있어요. 자 쌍극자 모멘트 어떻게 구하죠? 뮤는 Q 곱하기 R, 그쵸? 자 쌍극자 모멘트를 구해요.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자 이제 분자의 구조에서 쌍극자 모멘트 뮤는 Q 곱하기 R인데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원소끼리 공유결합하면 무슨 공유결합? 무극성. 무극성 공유결합. 자,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지면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자, 극성 공유결합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극성 분자일 수도 있지만 무극성 분자일 수도 있어. 자,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거 상쇄되는 거. 대칭성. 그쵸, 대칭성. 근데 그 대칭성을 수학적으로 따지는 게 뭐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는 거지. 그지? 대칭성이 있냐 없냐를 뭘로 하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냐 아니냐로 계산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됐어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자들을 계속 이제 그려보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루이스 전자 접식. 원자과 전자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원소 기호 주위에 뭐를? 전자. 전자. 원자과 전자 그죠?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식, 그죠? 자, 탄소. 자, 얘. 자, 루이스 전자 점식에 각 원자에 포함된 원자가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 무슨 전자? 홀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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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홀전자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다? 결합팔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죠? 홀전자의 개수만큼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탄소가 4개 결합하는 게 제일 많게 결합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오케이. 자, 공유결합의 루이스 전자 점식. 자,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 공유전자쌍은 두 원자 원소 기호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면 공유전자쌍. 3번 얘가 공유된 전자쌍. 공유전자쌍. 자, 중심 원소만 갖고 있는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 자, 여기 3번, 4번에 있죠. 자, 루이스 구조. 자, 점으로 찍다 보니까 점을 너무 많이 찍어. 그죠? 힘들어. 자, 그러니까 뭘 하자? 점 찍지 말고 그냥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결합8로 표현하자. 자, 단일 결합하면 선 하나, 이중 결합하면 선 2개, 3중 결합하면 선 3개. 자, 그래서 HC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루이스 구조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표현하지 않아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입체 구조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자쌍 반발이론. 전자쌍 반발이론. 루이스 구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전자쌍 반발이론. 의미가 뭐라고? 의미가 중심 원자. 그쵸? 여기가 얘를 찾아야 돼.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반발을 일으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 그래서 입체 구조가 생겨.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어요. 얘가 뭐 입체수 2, 스테링 넘버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접. 자, 스테링 넘버 3, 세 방향이라는 거죠. 스테링 넘버 4, 네 방향이라는 거죠. 그죠? 자, 두 방향으로 있으면 선형 180도, 세 방향으로 전자쌍이 퍼져 있으면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 자, 네 방향으로 퍼져 있으면 뭐다? 그냥 삼면체라고 하면 돼요. 삼면체. 삼면체. 정삼면체라 해도 차이 없습니다. 네 방향이니까. 삼면체. 자, 얘는 전자쌍에 대한 얘기야. 분자의 구조가 아니야. 전자쌍의 배치 구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반발력을 따져보자. 자,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가 있으면 한쪽에서만 땡기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 원자에 가깝게 존재하겠지. 자, 공유 전자쌍은 서로 다른 원소 사이에 존재하니까 이 중심 원자에 멀리 떨어져 있겠지. 그럼 당연히 이 반발력은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가까우니까 더 세요. 그쵸?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좀 약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가장 크다. 자, 그 다음에 공유, 비공유. 자, 공유끼리의 반발력은 당연히 제일 작겠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이제 분자의 구조. 분자의 구조. 차례대한 구조. 자, 분자의 구조 볼게요. 자, 분자의 구조는 일단 자, 풍소와 베릴륨은 뭐다? 풍소, 베릴륨 뭐다? 예외. 무슨 예외? 오케이. 억택 규칙의 예외다. 억택 규칙의 예외. 억택 규칙의 예외.
이렇게 됐습니다. 옥텟 규칙의 예외. 자, 그래서 얘는 선형, 얘는 평면 삼각형, 평면 비공유전자쌍이 없기 때문이야. 자, 4개 다 똑같은 게 있으면 정사면체,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그냥 사면체, 그죠? 자, 하나가 비공유전자쌍이 뭐다? 삼각뿔. 삼각뿔형. 삼각뿔. 자, 얘는 구분형. 구분형.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따 이제 문제도 몇 개 보겠지만, 자, 요런 제한을 두는 형태 많아요. 이주기 원소에서, 자, 이주기 원소에서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 자,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 라고 하면, 자, 이주기 원소에서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분자는, 분자가 될 수 있는 원소는 4개밖에 없어요. 그죠? 자, 리베, 붕, 탄, 질, 산풀 내에서 내용 어차피 결합 안 하고 리튬은 금속이니까, 그죠? 붕소 베릴륨은 예외야.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분자를 만드는 애야. 그럼 이 4개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은 이주기 원소 중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분자다. 그러면 뭐다? CNOF 가지고 분자들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 자,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나. 이 제한을 주고 나. 그죠? 그럼 뭐 하면 돼? CNOF로 만들 수 있는 분자를 그냥 외워도 되겠다. 그죠? 그냥 외우고 해도, 자, 다른 친구들 힘들게 찾을 때 여러분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되세요. 이따가 문제 한번 해보면 되죠. 자, 분자의 극성.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러면 무극성. 무극성. 분자의 극성과 결합의 극성은 다른 얘기야. 그죠? 결합의 극성, 공결합의 극성이죠. 자, 얘는 다른 의미입니다.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합의 극성이 무극성 공결합이 있다고 무극성 분자가 아닐 수 있죠. 왜? 무극성 공유결합도 있지만 극성 공유결합도 있는 분자가 있어요. 그죠? 뭐 H2O2 같은 거, 그죠? H2O2. 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요. 극성 공유결합이죠. 산소와 산소가 결합해요. 무극성이죠. 그죠? 얘 또 극성이죠. 그죠? 자, 요런 애들이 있어요.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는 극성 분자라고 한다. 극성 분자라고 한다. 됐어요. 극성 분자라고 한다.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와 분자의 극성. 이원자 분자, 원자 2개로 되어 있어요. 같은 원자면 무극성 공유결합. 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무극성 분자, 그죠?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하면 극성 공유결합. 자, 얘로 이루어진 분자, 원자 2개밖에 없으면 얘는 무조건 극성이야, 그죠? 원자 2개밖에 없잖아. 대칭성을 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원자, 원자가 3개 이상이면 상쇄될 수도 있어, 그지? 상쇄될 수도 있어. 자, 분자 구조가 대칭인 분자. 자, 대칭성에 대한 얘기죠.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므로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분자 구조가 대칭이 아니야. 비대칭이야.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되지 않으므로 자, 얘는 극성 분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극성. 오케이. 극성 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원자 분자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돼 있어. 무극성 분자. 자, 얘는 이산화탄소. 자, 얘는 대칭성이 있어. 무극성 분자. 얘 대칭성이 있어. 무극성 분자. 자, 이거를 모두 포함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분자. 그쵸? 자, 뭐가 무극성 분자야?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거. 그쵸? 쌍극자 모멘트. 그쵸? 합이 0이다. 0. 극성 분자. 자, 이 원자 분자에서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하면 극성이야. 자, 분자의 대칭성이 없으면 극성이야. 자, 이걸 모두 포함하는 말이 뭐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이거야. 그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전기적 성질. 자, 분자.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가느다란 액체 줄기는 대전체 쪽으로 휘어집니다. 그 대전체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돌아가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자, 플러스가 있으면, 자, 얘가 이제 물 분자야. 얘가 플러스, 수소가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쪽이야. 그지? 플러스를 밀어. 플러스 마이너스 땡겨. 그럼 얘는 결국 뭐야?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거야. 자,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마이너스는 가까워. 플러스는 멀어. 그러면 인력이 발생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회전을 하고 여기서는 끌려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마이너스가 와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플러스가 오든 마이너스가 오든 얘가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으면 무조건 인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는 부분적인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장. 자, 전기장이 뭐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작용하는 공간. 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 플러스. 자, 이 균일하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겨요. 자, 이 전기장의 정의는 물리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궁금하시면 물리를 계속 이제 하시면 전기장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올걸? 다음 시간인가? 그래요. 자, 그래요. 그래서 얘가 어떤 분자 마찬가지로 자, 얘가 수소, 산소, 수소야. 자, 그럼 이쪽이 플러스, 델타 플러스, 얘가 델타 마이너스잖아.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지. 마이너스를 밀어. 자, 그럼 회전한다고. 마찬가지로. 회전을 해. 자, 회전했어. 그러면 이쪽이 산소고 이쪽이 수소가 됐다고 할게. 자,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얘가 얘를 땡기지. 그죠? 얘도 얘를 땡기지. 양쪽에서 땡기는 힘이 어떻다?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 뭐다? 회전을 해서 정지를 하는 거야. 자, 이걸 뭐야? 배열이 일어난다. 배열된다. 라고 하거나 뭐 정렬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결과 발생한다. 용해성. 자, 용해성. 자, 용해되냐 안 되냐는 자, 뭐가 용해되고 뭐는 용해가 안 돼.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뭐가 녹고 뭐는 안 녹아.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지? 이온 이동. 이온 이동? 자, 누구는 녹고 누구는 자, 여기에 자, 여기 누가 있었어요? 자연이가 있어. 그래요. 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자는 이 자 친구들하고 친하죠. 그죠?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있죠. 그죠?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자, 이제 그야 윤자가 있었어요. 자, 윤자. 자, 윤자는 이제 자연이 친구들, 윤자 친구들이 있었어요. 윤자 친구들. 윤자? 자, 윤자와 자연이는 어때요? 얘네들은 안 친해요. 그쵸? 자기네들끼리 친하고 자기네들끼리 친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그 무슨 관계라는 거야? 힘의 관계라는 거야. 물질이 섞이냐 안 섞이냐는 입자 간 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연이와 윤자가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 얘와 얘가 인력이 자기네들끼리 인력보다 더 강해지죠. 더 강해지죠. 그죠? 자, 더 강해져.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이 섞여요. 얘 섞여요. 그러니까 결론 이거야. 자기네들끼리 인력보다 다른 물질들의 인력이 비슷하거나 더 세면 얘가 혼합이 된다는 거야. 섞인다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볼게요. 용해성. 극성 분자들이 있어. 극성 분자. 자, 극성 분자들. 얘가 뿔마에 있으면 얘가 뿔마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알아서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 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이렇게 정렬이 일어나 알아서. 그죠? 그래서 인력이 세요. 자기네들끼리 인력이 세. 그죠? 근데 무극성 분자가 있어. 무극성 분자는 얘네들보다 얘네 사이의 인력이 더 강하지가 않아. 그리고 어떻게? 요 안에 못 파고든다고. 그치? 밀려난다고. 층이 생긴다고. 그래서 극성 물질이나 이온결합 물질은 극성 용매, 전하를 띤 입자들끼리 잘 녹고, 그죠? 무극성 물질, 전하를 띤 입자가 아니면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인력이 비슷한 애들끼리 섞이기 시작합니다. 무극성. 이게 힘의 관계입니다. 힘의 관계. 화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용액 나오죠. 용액. 용액이 나올 때 요 힘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다 정리를 했고 뭘 해볼까요? 자, 뭐 여러분 웬만한 거 다 풀어봤을 거니까 그죠? 자, 최상위 문제 그죠? 자, 숙제 다 했겠죠 당연히? 기본 문제 다 풀었겠죠? 풀라고 씨. 자, 제발 좀 풀라고. 자, 여기서 다 훈련이라 그랬죠. 이제 푸는 방법을 알았으면 계속 그려보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려보는 훈련. 자, 볼게요. 그림은 4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보자마자 이제 그릴 수 있어요. CO2 뭐야?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띵띵띵띵. 자, 이거 안 찍어도 있는 줄 알아야 돼요. NF3. 자, 요렇게. 너무 많이 안 그리네. 자, OF2. 자, 요렇게. 자, CH4. CH4.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딱 그리는 거죠. 그죠? 그리는 겁니다. 자, 모든 구성 원자가 평면에 있는가? 자, 이거 질문해요. 평면에 있는가? 평면에 있지 않은가?
자, 얘는 뭐야? CH4는? 아니죠. 아, 입체 구조예요. 입체 구조라고 합니다. 얘는 입체야. 입체. 평면을 존재하지 않아. 얘는? 평면. 얘는 평면이야. 점색이면 삼각형이잖아. 그죠? 평면. 자, 직선도 평면에 있죠. 자, 아모니아는? 아니죠. 입체. 입체예요. 얘 입체예요. 그죠? 삼각 뿌리잖아. 그죠? 입체예요. 자, 그래서 같은 평면에 있는가? 자, 얘는 이산화탄소와 OF2입니다. 극성 분자가 당연히 OF2가 극성 분자겠죠. 그죠? 자, 얘가 OF2. 얘가 OF2. 그죠? 얘 가야죠. 자, 얘가 아니오가 CO2. 자, 그리고 나머지 NF3랑 CH4는 아니오에 와야 됩니다. 가에 해당하는 분자는 구분형이다. 맞아요? 맞다. 맞아요. 구분형 맞아요. 구분형이잖아. 굽었잖아. 자, 나에 해당하는 분자의 중심 원자는 양전을 띈다. 맞아요? 중심 원자는 양전을 띈다. 맞아요? 맞죠. 자, 어떻게 돼요? 탄질산풀 이렇게 해줘. 그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어때요? 세진다.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전기 음성도. 커진다. 자, 플로리 얼마야? 4.0. 그죠? 자, 탄소가 2.4야, 2점. 자, 원래 2.5였는데 지금 수치가 바뀌어서 자, 그냥 2.5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땡겨가죠. 이렇게 땡겨갑니다. 그죠? 땡겨갑니다. 자, 그래서 탄소 쪽이 부분적인 양전하, 산소 쪽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지만 대칭성에 의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합이 상쇄되기 0. 때문에 합이 0이죠. 그죠? 합이 0입니다. 근데 하지만 부분전 중심 원자가 어떠냐? 그럼 양전을 띄는 거 맞죠, 그죠? 베껴갔으니까. 맞아요. 자, 다해서 쌍극자, 다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CH4는 쌍극자, 무극성 분자야. 자, 무극성이에요, 무극성. 무극성입니다. CH4 무극성입니다.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가 있죠. 있죠. 자, 얘랑 똑같이 생긴 게 대표적으로 CCl4죠. CCl4. 자, 이걸 뭐라고 하죠? CCl4. 탄소에 염소가 달려있고, 염소가 달려있고, 염소가 달려있고, 염소가 달려있고. 저건 처음. 처음 본다고? 이게 말. 사염화탄소예요. 사염화탄소. 그냥 염화가 4개 있는 탄소, 사염화탄소. 그냥 이게 사염화탄소예요. 자, 이거 중학교 때 들어봤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사염화탄소가 대표적으로 유기용매예요. 유기용매. 기름 성분 녹이는 거예요. 저건 나와. 얘가 유기용매예요. 유기용매. 유기용매라는 의미가 뭐야? 무극성이라는 거야. 무극성. 무극성 분자라는 거야.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인다 해서 유기용매라는 표현을 써요. 기름 성분이란 거죠. 4가 부츠 사염화탄소예요. 어. 4랑 막 테트라 사가. 그런 거는 무슨 규칙인가? 그건 탄소의 개수예요.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이거 있잖아. 네. 그거는 탄소의 개수예요. 달라. 탄소가 하나, 탄소가 2개, 탄소가 3개, 탄소가 4개 있다 할 때가 이제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얘가 테트라 클로라이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테트라 클로라이드. 얘는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고 얘는 탄소에 염소가 몇 개 달렸냐? 그러면 그 테트라 쓰면 돼요. 얘도 그렇게 써도 돼요. 자, 그러니까 그냥 뭐 이름이 이런 흔한 물질들은 이름이 2개예요. 옛날부터 썼던 이름과 IUPAC 규칙으로 바뀐 이름 2가지가 있어요. 항상. 자, 그렇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2번. 자, 그림은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Z로 구성된 분자이다. 루이스 구조를 단일 결합과 다절. 자, 요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선으로 연결했지만 얘가 이중 결합일 수도 있고 삼중 결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으로 연결했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표시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낚으려고. 자, 가나다 XYZ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주기 원소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나왔네, 그죠? 이주기 원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탄질산풀. 얘밖에 없어요, 그죠? 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플로리는 수소랑 똑같기 때문에 맨 끝에만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제외하고 CNO밖에 없죠. 맞나요? CNO밖에 없어요. CNO밖에 네. 없어요. 자, 공유전자쌍. 자, 그 다음 조건. 공유전자쌍은 가와 나가 같대요. 공유전자쌍이 가와 나가 같다. 그러면은 자, 일단 얘는 공유전자쌍. 자, 얘가 단일 결합일 수도 있고 이중 결합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네. 자, 이중 결합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이중결합이면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야? 6쌍이지. 6. 6쌍. 그죠? 예. 6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공유 전자쌍이 6쌍이야. 이거네. 자, 그러면 얘가 6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3중결합하고도 더 해야 돼. 네. 4중결합 말도 안 되죠, 그죠? 우리는 3중결합까지만 가능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니구나. 그럼 얘는 뭐다? 단일결합일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단일결합일 수밖에 없다. 가와 나가 같기 때문에. 그죠? 얘와 얘가 고인전자 쌍수가 같기 때문에 단일결합. 단일결합인데 수소가 2개 결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자, 얘가 단일결합인데, N. 질소죠, 질소. 그러니까 결국 한 원소당 공유결합을 3개 할 수 있는 애가 누구야? 질소밖에 없다는 거지. 얘는 결합할, 그쵸? 공유결합, 결합할이 4개이네. 결합할이, 자, 결합할이 4개이네. 자, 결합할이 4개,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1개야, 그죠? 자, 결합할이 3개니까 얘는 질소야. 얘는 N2H2, 그쵸? 자,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의 공유, 자, 요렇게 수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죠?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생긴 애구나. 요런 식으로 생긴 애구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둘, 넷, 5개. 자, 공유전자쌍이 5쌍이니까 나는 어떻게 돼야 돼? 3중결합일 수밖에 없죠. 이게 최대값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Y는 공유결합을 총 몇 개? 4개를 하잖아, 그죠? 자, 공유결합을 4개 하는 건 탄소죠, 그죠? 탄소. 그래서 나는 이거구나.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그냥 자, 탄소가 하나 있으면 뭐라고 한다? 메타. 탄소가 2개 있으면 뭐라고 한다? 에타. 자, 근데 만약에 단일 결합으로 돼 있으면 에인. 자, 이중 결합이면 N. 제인. 3중 결합이면 아인. 그래서 얘는 에타인이라고 합니다. 에타인. 관용명으로 아세틸렌이라고 합니다. 아세틸렌. 관용명으로 에타인, 아세틸렌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 자, 그 다음에 다 X, Y가 나왔어. 얘는 질소고 얘는 탄소야. 얘는 그럼 뭐야? 산소겠네, 그죠? 산소. H2O2네. 자, 다는 H2O2. 자, 요렇게 수소하고 비공유전자쌍 요렇게 있고 요렇게 돼 있겠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됐어요. 비공유전자쌍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렇다. 자, 가는 비공유전자쌍 2쌍이 있죠, 그죠? 자, 나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맞죠. 자, 나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0이죠. 딱 봐도 대칭성이 있죠, 그죠? 0입니다. 0이에요. 틀렸어요. 0입니다. YZ2가 뭐죠? 이거 YZ2는 CO2네. 오케이. 얘는 선형이죠. 그죠? 선형입니다. 틀렸어요. 선형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많이 그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많이 그려봐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오케이. 자, 3번, 4번 아이스크림. 오케이. 자, 마지막 아이스크림. 구자연 구자연 이거 다 했으니까 이미. 이거 구자연 세 번째니까 구자연 해주지. 구자연 세 번째니까. 화학을 안 해. 이밥을 야무지니까 화가 안 난다.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거랑 똑같아요.
개 못하네. 마찬가지로 개 못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설명할까? 가능성을 포기하고. 가능해요. 네, 하나 풀었어요. 하나 풀었어? 좋아. 자, 믿을 사람은 한 명 있네, 한 명. 아니, 2달 남았다고? 중간고사 2달 남았다고? 이건 아마 기말고사일 거야. 중간고사는 대부분 양론일 거야, 양론. 양 따지는 거. 더 어려운데. 그게 더 어렵지. 그게 제일 어렵지, 과학에서. 어디로 그래? 또 필요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1분 30초 줄게요. 오케이. 1분 30초 뒤에. 그 심지어 설명해줘. 또 최는데요. 이렇게 풀었어. 괜찮아요. 많이 AI 해드릴게요. 어? 많이 해드릴게요. 너 지금까지 뭐 하고? 화학을 안 했어요. 진짜. 다 때려치고 AI 보면 해요. 뭐 AI나 해. 근데 AI 해보면 알아.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AI. 기본 지식이 좋아야지 또 AI를 또 잘해. 자, 30초 남았습니다. 가방이 없어. 이제 급하게 해주세요. 세 분은 뭐 기본만 할 줄 알면 돼. 루이스 전자점심만 찍을 수 있으면 뭐 있던 거 말이야. 점만 잘 찍어도 가지고. 오케이. 자, 3번 몇 번 나왔어요? 5일이야, 5일. 3번에 5번, 4번에 1번. 최은재요. 자, 보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2주기. 2주기. 옥텟 규칙 만족한다. 자, 나왔죠, 그죠? 맨날 나와요, 맨날. 2주기 요거 체크하고, 옥텟 규칙 만족한다. 자, 그러면 C, N, O, F밖에 없어. 자, 그럼 얘는 탄소죠, 그죠? 홀전자 4개. 자, 얘는 뭐죠? 산소죠, 산소. 얘 뭐죠? 플로리네, 그쵸? 자, 플로린이에요. 자, XYZ로 구성된 분자. 자, 구성 원소의 가지수, 분자당 구성 원자수. 비공유 전자쌍인데 상대값이야. 자, 상대값 나오면 4개라는 게 아니야, 그죠? 비율값이란 거야. 상대값 나오면 체크해야 돼. 이거는 4개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죠? 다른 애들의 비율값이 4만큼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 COF로, 자, COF야. COF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일단 CF. 자, C와 F로 만들 수 있는 거? CF4. 그죠? F는 뭐랑 같아요? 얘는 수소랑 똑같이 결합한다 그랬죠? CH4랑 똑같죠? 그죠? CF4. 자, F랑 CL이랑은 어차피 홀전자가 하나야. 결합은 하나밖에 못해. 자, 그러면은, 또 뭐가 있죠? C2F2. 그쵸. C2F2. C2F4. C2F6. 자,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요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거 이상은 안 나와요. 그죠? 이거 이상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얘는 뭐야? 당연히 정사면체죠. 정사면체. 정사면체. 자, 얘는 뭐죠? 얘는 선형. 선형. 자, 얘는 뭐죠? 요렇게 해서 F라고 했죠. 그죠? F 요렇게. 자, 얘는 C, F. 자, F 요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나올 수 있는 게 요렇게 나올 수 있다. 요렇게 나올 수 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많이 해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 많이 그려봐야 돼요. 많이 그려봐야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CF니까 CO랑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CO는 좀 예외예요. CO 일산탄소. 얘는 삼중결합이고, 자, 양쪽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요. 오케이. 탄소에 비공유전자쌍 있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산소가 삼중결합 하는 적 있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자, 얘는 예외적인 거야. 그냥 예외. 일산화탄소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되게 불안정해. 그래서 얘는 되게 불안정해. 조용한 살인마라고 했죠, 그죠? 예, 조용한 살인마. 자, 일산탄소. 자, 예외니까 얘는 아닐 거야, 그죠? 그래서 CO2. CO2. 자, CO2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CO2. 얘밖에 없나? 그래요. 이중결합 CO2. 자, 그 다음에 산소랑 수소 있는 거는 H2O. 그 다음에 H2O2죠, 그죠? H2O2. 자, 요 정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요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요렇게. 구성원소의 가지수가 두 가지다. 분자당 구성 원자가 3개밖에 없다. 자, 원자가 3개인데, 구성 원소의 가지수가 두 가지야. 그럼 뭐예요? 근데 H는 왜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어디 H가 어디 있어? OH. OF2죠. OF. 쏘리. OF2라고 해야죠. F랑 H가 똑같으니까. 자, F2. OF2. O를 먼저 써요. F2. OF2. 자, O2F2. O2F2. 자, O2F2.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H가 왜 나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구성원소 가지수가 2개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인 거 뭐가 있어요? OF2. OF2랑 CO2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얘네들의 조합으로 원소의 가지수가 2가지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가 3개인 거 이 2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 자, 가와 나는 2가지며 얘는 3이다. 2가지며 3이다. 그죠? 2가지며 3이다. 자, 근데 비공유전자 쌍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럼 뭘까? 비공유전자 쌍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 뭘까? OF2가 더 많고. OF2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정하는 거죠. 얘 아니면 얘인데 OF2일 것 같아. 자, 그러면 비공유전자 쌍수가 몇 쌍이죠? O가 2개 있고, 그죠? F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해서 총 8개야. 자, 그럼 실제로 얘는 8이야. 그러면 얘는 뭐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네. 실제로, 그죠? 자, 그럼 얘는 몇 개라는 거야? 6개라는 거야. 그죠? 6개라는 거야. 자, 얘는 6개. 구성원소의 가지수 또 2가지로 돼 있는데, 분자당 구성 원자가 4개로 돼 있어요. 분자당 구성 원자가 4개로 돼 있어요. 4개로 돼 있는데 비공유전자 쌍이 6쌍인 거 뭘까? C2F2. 얘. 그러면은 F가 하나당 3개씩이야. 3, 6, 9, 12. 36. F2. 그러면 3, 6. 그죠? 네. 오케이. 그럼 얘가 C2F2가 되네. 그리고 맞네요. 그죠? C2F2가 돼요. 그럼 얘가 6개니까. 그러면 이제 구성 원자 수가 3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다 써야 되네. 그죠? 세 가지면 근데 자, COF야. COF를 다 써야 되는데 구성 원자 수가 4개야. 그러면은 CO. 자, 그럼 가능한 게 이거야. CO 이중결합의 FF. 그죠? 폼 알데하이드랑 비슷하게 생긴 거. 그죠? 예. 자, 폼 알데하이드랑 비슷하게 생긴 얘예요. 예. 자, 그러면 비공유전자쌍이 3, 6, 7, 8이죠. 그죠? 8개입니다. 자, 그럼 비공유전자쌍이 8개니까 얘는 X는 뭐라고 해야 돼요? 4라고 해야 되네. 그죠? 4라고 해야 돼. 자, 그러니까 X는 4 맞네요. 그죠?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자, OF2니까 H2O 생각하면 되죠. 구분형이니까. 얘 구분형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요.
자, C2F2 얘는 뭐예요? 쌍극차 모멘트의 합이 0이에요. 무수성 분자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가가 더 커야 돼요. 그죠? 가가 더 커야 돼요. 자, 공유된 전자쌍수. 자, 나를 볼게요. 나. 자, 얘는 공유전자 쌍수가 얘니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5개입니다. 자, 나는 다섯 쌍. 다섯 쌍. 얘가 나죠. 얘가 나예요. 나. 자, 그 다음에 다. 다는 뭐죠? 다는? 4개. 다는, 얘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얘가 다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4개. 4개. 맞네요. 그쵸? 맞네요. 그래서 5번. 5번. 5번입니다. 자, 다 그리세요. 다 그리세요. 다 그려놓고, 나는 얘고, 그쵸? 다는 얘고, 가는 OF2다. 뭐, 이렇게. 가능한 분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가능한 분자가. 다 그랬어요? 열심히 그리시고. 오케이. 자, 요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지우고. 띵, 띵. 자, 표는 수소와 이주기 원소. 수소와 이주기 원소. 이주기 원소고 옥텟 규칙 만족한다. 또 나왔네, 그죠? 무조건 나옵니다.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는 이 조건은 무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CNOF. 그쵸? CNOF. 자, 카나다에서 중심 원자는 각각 한 개다. 중심 원자 한 개래. 네, 중심 원자 한 개. 중심 원자 한 개고, XYZ,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오케이. XYZ. 그래요. XYZ. 자, 그럼 일단, 뭐는 없어요? 플로린은 없죠, 그죠? 대신 수소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얘네들은 중심 원자가 돼야 되니까. 플로린은 중심 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결합을 하나밖에 못해서. 네. 자, 구성 원소수. XYH. 중심 원자에 결합한 수소 원자가 하나밖에 없다. 중심 원자에 결합한 수소 원자가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CNO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제 수소가 하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단 2개가 들어가야 돼. 2개. 탄소와 질소. 탄소와 질소면 뭐가 중심 원자가 돼야 돼? 결합할이 많을수록 중심 원자야, 무조건, 그죠? 탄소와 질소의 조합이다. 탄소 질소의 조합이다. 그럼 뭐야? 탄소가 있어야 되고, 질소가 있어야 되고, 수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단일 결합, 얘는 삼중 결합, 그죠? HCN이네, 그죠? HCN. 자, 얘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다. 탄소와 산소. 그럼 뭐가 있죠? C, O, H 이렇게 있겠죠, 그죠? 폼알데하이드,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N과 O가 있다. 자, N과 O가 있다. 그럼 뭐가 중심 원자예요? N이죠, 그죠? N과 O가 있으면 N이야. N이 중심 원자인데 산소와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O가 이중 결합해야 되겠죠, 그죠? 이중 결합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소가 있어요. 비공유전자쌍이 여기 있죠, 그죠?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자, 얘는 여러 가지 조합으로 하면 요런 형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죠? 요런 형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보자.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 중심 원자에 결합한 수소 원자가 하나이네. 얘 하나죠. 중심 원자에 결합한 거. 자, 얘도 하나죠. 얘도 하나예요, 그죠? 얘도 하나예요. 얘는 2개죠. 얘는 2개.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유전자 쌍수 2쌍과 4쌍. 2쌍과 4쌍이래. 공유전자 쌍수가 2쌍, 4쌍. 2쌍, 4쌍. 오케이. 4쌍이면 얘인 것 같죠, 그죠? 네. 4쌍이면 얘겠죠. H, C, N이에요. 자, 공유전자 쌍이 2쌍이면서 공유전자 쌍수가 2쌍이다. 2쌍. 플로린은 왜 안 돼? 그럼 플로린이 될 수도 있겠네.
플로우린이 될 수밖에 없네, 그죠? 될 수밖에 없네. 얘는 수소가 있으니까 플로우린 대신 수소를 넣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두 쌍이면은, 그죠? 불가능하죠, 그죠? 자, 수소가 하나 결합하고, 공유전자쌍, 그러니까 어떤 중심 원소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하나는 플로우린, 하나는 수소일 수밖에 없죠. 이럴 수밖에 없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공유전자쌍수 이제 OFH네. 자, 그쵸? 자, 산소와 플로우린과 수소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네. 얘밖에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얘가 공유전자쌍수가 4쌍이며 중심 원자에 결합한 수소가 3개나 있어야 돼요. 3개. 그러면은 탄소가, 그죠? 중심 원자에 수소가 3개가 결합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그쵸? 4쌍이니까 마지막 하나가 결합하는데 얘가 플로우린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네, 그죠? 그러면 얘가 CH3F. 자, 그래요. F가 있어야만 되네요. 있어야만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죠? HX. 자, 얘가 공통적인 게 뭐죠? 산소 없죠. 공통적인 게 없고. 얘와 얘가 공통적인 게 플로우린인데 플로우린이 Y네, 그죠? 찾았다. 자, Y가 뭐예요? 플로우린이겠다. 그럼 Z가 뭐죠? 탄소겠네, 그죠? 자, Z가 탄소, W는 질소, 그죠? 자, 그러면은 X, 잠깐만, Y가 플로우린, X가 산소. 오케이, 다 찾았다, 그죠? 다 찾죠? 이렇게 됐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다. H2O 같은 거니까 구분형이다. 구분형이다. 자, 비공유전자 쌍수. 가의 비공유전자 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이에요. 가는 5쌍. 자, 나는 몇 쌍이에요? 나는 한 쌍이네. 아니네, 그죠? 아니죠. 아닙니다. 자, 다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이네요. 1번이네요. 그죠? 자, 뭐 문제 있는 거 있어요? 그죠? 이래야 하면 되겠죠, 그죠? 다른 형태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이거 풀려면 이런 식으로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문제에 와서 이제 분자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1번이라고 했네. 자, 그래요. 정리하시고. 자, 쉬었다가 요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구나. 정리 잘 하시고. 쉬었다가 완자. 오케이. 쉬세요. 네, 질문할 게 있습니다. 질문해. 그전에 뜨거운데요. 괜찮아? 완자예요? 뭐가? 화이탑은 이제 그 1학기 과정을 다 했는데요. 아, 그런 거예요? 자, 하는데요? 완전 설마 이거? 먼저 줬잖아요. 보냈죠? 자, 이제 보통 학교에서 기본 부교재죠. 부교재로 완전 씁니다. 이제까지 그랬어요. 이제까지. 앞으로 또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내신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완자. 그 이제 화학과 우리 생활 있고 이제 양론이죠. 양론.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죠? 분재 극성. 그 다음에 이제 화학평형 자동이온화 이건 뭐 그 다음 그게 있겠죠. 2학기 때. 네, 화학평은 그럼 2학기 때 하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너네가 처음이잖아. 나도 잘 몰라. 여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원래 화학이나 물리가 1년 과정이거든. 근데 그걸 한 학기에 다 때려놓고 한 학기에 했어.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어. 지금 화학기? 한 학기에 그걸 다 처리하면 그러면 되게 빡세죠, 진짜. 제대로 공부도 못해.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아마 여기까지가 최소 1학기 과정이거나 뭐 만약에 한 학기 과정으로 하면은 뭐 중간고사까지는 했다고 생각해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화학과 우리 생활.
자, 여기서 자 한번 얘기를 쫙 했으니까 뭐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시험에 나는 내용만 할게요. 내신이니까. 시험에 뭐가 나냐? 자, 여기서 핵심 개념 뭐다? 화학은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게 다예요. 그죠? 그래서 화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제일 처음에 암모니아 합성. 자, 암모니아 합성. 자, 암모니아 합성이 왜 나와? 뭐 때문에? 그 비료. 그쵸. 여기서는 뭐냐면 인류 문명 중에 뭐가 중요해? 우리가 살려면 뭐가 중요해? 의식주. 의식주. 그쵸. 맞아요. 의식주. 그러니까 의식주에 우리 화학이 끼친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 암모니아는 뭐야? 먹는 거야. 먹는 거. 그치? 먹는 거. 자, 암모니아는 뭐죠? 우리 식량 생산에 한계가 있었죠. 자, 식량 생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만든 거죠. 질소 비료. 그죠? 질소 비료. 자, 그래서 질소 N2 플러스 H2로 아모니아 NH3를 만들었죠. 공업적인 방법으로. 자,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3, 2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화학이니까. 화학 반응식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죠? 화학이니까 화학 반응식이 제일 중요해. 식량 부족 문제가 커졌다. 자, 그런데 왜 식량이 못 자라냐 봤더니만 질소 문제가 크더라 이거지. 그지? 질소로 이제 비료로 주고 싶은데 질소는 어디 많다? 공기 중에 많더라 이거죠. 자, 공기 중에 질소 기체를 수소 기체와 화학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했다. 제일 중요한 이거죠. 빨간색.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질소 비료를 통해서 충분한 식량을 키웠다. 자, 의약품. 자, 천연물질이 한정되어 있고 생기는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 자,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이 별표 있죠, 그죠, 별표. 자, 독일의 화학자 호프만이 아세틸살리실산, 자, 얘를 아스피린으로 알려져 있다. 자, 얘 뭐 어디서 나왔죠, 얘가? 버드나무 껍질이죠. 버드나무 껍질. 자, 버드나무 껍질인데 얘를 이제 씹어 먹으면 굉장히 역해요. 그래서 얘 여기에 아세트산하고 섞어서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아스피린, 진통해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페니실린, 항생제. 자, 항생제. 푸른 곰팡이죠, 그죠? 곰팡이에서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찾았죠. 자, 그리고 여기 구석탱이에 있는 것도 잘 읽어보세요. 아스피린. 자, 분자구조 나오죠, 분자구조. 자, 살리실산, 버드나무 껍질, 떫은 맛이 나서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합성섬유. 합성섬유 오시죠? 천연섬유. 자, 천연섬유는 몇맛이 그 천연섬유 옷을 만들었는데, 자, 촉각과 흡수성이 좋다. 하지만 쉽게 닳고 대량 생산이 어려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했다? 합성섬유를 만들었다. 자, 최초의 합성섬유 뭐죠? 나일론. 나일론, 캐로더스 이런 거죠, 그죠? 자, 합성섬유는 석유나 천연가스, 그죠? 우리 석유에서 나왔어요. 이게 석유화학공업이라고 합니다. 합성섬유는 질기고 구겨지지 않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합성섬유가 천연섬유를 대체하여 널리 쓰이게 되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거 나일론. 자, 누가 만들었다? 캐로더스. 그쵸, 캐로더스. 자, 그 다음에 현재 얘는 최초고 가장 많이 쓴 거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폴리에스터. 자, 이거 와이셔츠예요, 와이셔츠. 그죠? 폴리에스터는 와이셔츠다. 그 다음에 자, 기능성 섬유. 화학의 발달로 방수가 되면서도 땀을 배출하는 고텍스. 자, 발열 섬유. 체온율을 도와주는 섬유 등이 개발되었다. 자, 금속 재련. 얘는 이제 집이죠, 집. 집질 때. 철의 재련. 철은 철광석을 재련하여 생산한다. 자, 얘 코크스 한 끼에 넣으면 코크스를 용광로에 가열하면 뭐가 나온다고? 이산화탄소. 그렇죠. 자, 그래서 산화철 Fe2O3 적철석이죠. 자, 적철석을 일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순산철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더라. 얘가 323이죠. 323.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철도, 대형 교량, 선박 등을 만들어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은 뭐로 만들어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은 어떻게 뽑아요? 그 무슨 광석인데 이름이 보크사이트. 보크사이트 맞아요. 보크사이트에 빈정석이랑 섞어가지고, 그죠? 녹는 점을 낮춰서 전기분해. 얘는 전기분해법입니다. 얘는 전기분해. 얘는 용광로. 그쵸? 얘는 가열해서 녹이는 거고, 얘는 전기분해로 알루미늄을 만든다.
보크사이트. 그쵸? 보크사이트. 자, 보크사이트. 전기분해. 플러스 빙정석.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뭐죠? 철이요. 아니, 금속이요. 오시알페잖아, 오시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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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철은 금속 원소 중에 지각에 두 번째로 많은 애야. 아 맞아. 제일 많은 애는 사실 알루미늄이라고. 근데 알루미늄보다 철이 더 먼저 재련됐죠. 왜 그래요? 알루미늄이 재련하기가 어려워. 얘가 녹는 점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어떻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철을 이제 재련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됐는데 알루미늄 재련을 못했던 거야. 근데 지금 방금 보크사이트에 뭐 빙정석 말 그대로 뭐야? 어떤 금속을 하면 얘 녹는 점이 떨어져요. 녹는 점이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전기분해로 알루미늄을 했죠. 얘가 훨씬 더 비싸죠. 알루미늄이 가볍고 녹도 안 쓸고, 그죠? 여러분 뭐 핸드폰만 알루미늄 케이스 되게 비싸요. 자, 플라스틱은 석유화학공업. 자, 나프타가 뭐죠? 경유. 아니에요. 자, 나프타는 휘발유 쪽이에요. 휘발유. 자, 휘발유. 자,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탄소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프타는 일반적으로 이제 C8H18이에요. 탄소 8개, 그죠? 욕하는 거 아니고, 탄소 8개, 수소 18개. 얘가 이제 옥테인. 자, 얘를 이제 크래킹, 얘를 이제 분해해서 이제 원료를 만들어요. 석유화학 공업의 원료를 만들어요. 얘가 나프타라고 해요. 자, 결국 뭐야? 원유에서 추출해가지고 우리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야. 케이스 같은 거. 자,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강화할 수 있어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뭐 안 쓴 데가 없죠. 그죠? 자, 건축 재료 개발. 과거에는 돌, 나무 등과 같은 천연재료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다. 건축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건축이 어렵지만, 자, 현재는 강철 튼튼하다. 그죠? 자, 철이 주성분이고 얘 탄소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져요. 그죠? 강도가 달라져요. 자, 시멘트. 자, 산화칼슘. 생석회라고 하죠. 생석회. 자, 칼슘 화합물이나 모래, 철,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든다. 물과 반응하면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건물 외벽 제작에 이용된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뭐라 그래요?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죠. 철근 콘크리트. 자, 철근과 콘크리트를 조합하는 요런 기술이 나오면서 얘가 이제 깨지거나 휘어지거나 이런 걸 다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튼튼한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유리, SiO2 모래죠. 성분이 모래입니다. 됐습니다. 자, 현대 화학과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 자, 기여한 사례, 화학, 반도체, 화학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지금 난리 났죠, 그죠? 그거 알아요, 지금? 주가, 코스피. 6천 뚫었죠, 그죠? 거의 뭐 6,300까지 갔죠. 6천. 자, 예전에 뭐 5천, 5천 이렇게 5천 넘어가는 게 이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가치가 지금 원래 막 4천, 이 정도였어요. 4천에 3천 막 이랬는데 뚫었다는 겁니다. 5천 뚫었어요. 근데 5천 뚫자마자 바로 6천까지 갔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죠. 왜냐면 중국도 있고, 그죠? 일본 막 이제 뭐 전쟁이나 이런 거 나면 되게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평가가 달라졌죠. 인공지능 기술이 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 반도체, 그죠? 반도체. 지금 없어서 못 팔죠. 그죠?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지금 새로운 공장을 계속 짓고 있어. 그래도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 못 삽니다. 맞습니다. 너무 비싸요. 맞아요. 왜? 반도체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왜냐면 AI가 이미 몇 년치, AI 기업들이 몇 년치 반도체를 다 샀어 이미. 여러분들 이제 못 삽니다. 컴퓨터. 지금 가장 최근에 컴퓨터 산 사람은 땡잡은 거예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컴퓨터 산 사람은 앞으로 못 삽니다. 지금 이제 램 값이라고 하죠. 램 값이 이제 기존에 한 10몇만 원이면 샀거든. 15만 원이야 20만 원 주면 좋은 거 샀어. 근데 얘 램 값만 해도 거의 100만 원 가까워졌어요. 램 값. 그렇죠. 자, 이제 컴퓨터 못 삽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확률이 없어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저점에서. 자, 그쵸. 지금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크냐면 외국인의 자본에 의해서 많이 흔들려요. 외국인이 팔면 쭉 떨어졌다가, 외국인이 사면 쭉 올라갔다가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면, 어저께만 해도 외국인이 7조인가? 7조를 팔았어요. 7조. 우리나라 주식에 삼성이나 이런 걸 7조를 팔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한 3%? 4% 떨어지다 다시 쫙 올라왔어요. 왜? 쏟았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산다는 거지. 외국인을 이기고 있어요. 이게 좀 달라졌어요.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외국인이 팔면 무서워서 다 팔았는데 지금 뭐 외국인 팔아? 감사. 감사. 왜? 앞으로 얘는 오를 일밖에 없다라고 이제 다 아는 거야. 외국인이 막 마음대로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익을 이제 못 챙기는 그런 우리 주식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반도체. 자, 반도체는 규소 저마늄 등의 원료로 만든다. 주성분은 이산화규소 SiO2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를 높은 온도로 가열한 뒤 재결정한다. 이거를 반도체 웨이퍼라고 합니다. 웨이퍼. 자, 얘가 이제 99점. 야, 얘의 순도가 99.99999 몇 개지? 이게 뭐 엄청나게 순도가 높아야 돼요. 그죠? 이 순도가 높아야지 우리가 정밀한 반도체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그죠? 결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특히 지금은 AI 때문에 지금 이제 난리 났어요. 안 그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이거 AI 돌리느라고 필요한 반도체가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다른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다른 것들의 전자제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렇다. 그런 상황이에요. 화학전지는 자, 여기 금속이 있어요. 그렇죠? 산화한원에서 얘기했죠. 금속마다 뭐가 달라요? 자, 얘가 구리가 있고 아연이 있어요. 여기 구리가 있고 아연이 있어요. 자, 이 금속마다 전자를 잃으려는 세기와 얻으려는 세기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도선으로 연결하고 전해질 용액에 담그면 이 다른 금속의 성질 때문에 전자가 이동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화학전지라고 해요. 화학전지. 자, 이 화학전지의 여기 뭐가 전해질 용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운반하기가 이제 까다롭죠. 그래서 얘를 조금 이제 건조시켜서 만든 전지가 건전지예요. 그렇죠? 그게 건전지예요. 자, 건전지입니다. 이게 화학전지예요. 자, 화학전지를 통해서 근데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전압을 발생시키고 끝나요. 근데 이걸 다시 재충전하는 기술이 나왔죠. 그걸 2차 전지라고 해요. 2차 전지는 뭘 2차 전지라고 한다? 여기에 어떤 기술을 넣어서 요 기본 기술에 어떤 기능을 넣어서 충전과 방전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충전했다 방전했다 하는 거죠. 그거 2차 전지. 자, 이 기술은 최초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죠.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자, 최고 좋다. 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기술. 자, 화학전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그래서 뭐냐면 자, 일단 자, 이 미국이 있죠. 그죠? 미국이 있고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제 발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주식, 경제에 대한 어떤 지표가 가장 높아지는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은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뭐 10 올랐다가 뭐 10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얘가 막 한 10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10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일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 자부심을 느끼세요. 그런 나라에. 그죠? 왜 그래요? 기술 때문이에요. 그죠? 기술 때문이야. 기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가 있냐면 이런 뭐 화학전지나 반도체 이렇게 만드는 어떤 공장을 세우잖아. 그지? 근데 그 공장을 돌리려면 엄청나게 미세한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뭔가 하나 공장이 세워지잖아? 그럼 거기에 상주에 있어야 돼. 뭐 10분 대기조로. 왜냐면 뭔가 미세한 차이가 이제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뭐 분당 몇 억씩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야. 회사가. 그러니까 10분 대기조로 있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서 고쳐줘야 돼.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별로 없어요. 아시아인들이.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독일이나 걔네도 이제 과학이 되게 발전돼 있잖아. 유럽이나 미국도 발전돼 있는데 뭐가 없어? 그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굉장히 희생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잘 돌리게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람을 갈아놓은 이러한 기술자들이 좀
그렇대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좀 우프다고. 자, 나의 기술이 좋은 거는 그런데, 자, 이걸 할 사람이 없는 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시아인, 동아시아인들이 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대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야 돼. 막 이런 느낌인 거지. 기술은 있더라도. 그쵸? 자,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렇대요. 오케이. 자, 화학전지를 이루는 물질과 이들 사이의 반응을 연구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이죠. 막, 전지 자꾸 터진다 그러고, 그죠? 그런 거 배터리 있죠. 터지는 거. 그리고 가장 안전해서 효율적인 화학전지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기술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 거지.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무서운 게 이제 중국도 장난 아니란 거야. 중국도 기술을 이제 열심히.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 다 어디 가요? 의대 가잖아. 네. 근데 의료 기술이 엄청 발전돼 있어. 그죠? 의료 기술이 엄청 발전돼 있어. 근데 중국은 공부 잘하면 다 공대로 가요. 다 공대로 가. 그래서 걔네들이 공학 기술의 발전이 지금 이제 좀 놀라요. 굉장히 놀랄 정도로 발전돼 있어요. 자, 그래요. 오케이, 그렇다. 자, LC 디스플레이, LG, 그죠? 삼성, 전 세계적으로 다이오드, OLED, 이거 다 화학공학, 공업이죠. 화학공업, 화학과 관련이 깊다. 의약품, 항생제, 항바이러스, 여러분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백신이나 어떤 약품을 만드는 기본 베이스 물질을 가장 이제 잘 만드는 데가 또 우리나라예요. 바이넥스라고 해요. 모든 과학 기술의 공학 기술의 가장 베이스를 가장 잘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기본 물질에서부터 최첨단 물질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AI도 이런 걸 학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AI를 하고 있는 그 회사의 CEO들이 다 뭐다?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밖에 못하기 때문에. 자, 의약품. 자, 얘도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뭐 지금 나오죠, 그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합성 의약품이 개발되고, 나중에 뭐 신체, 인공장기, 인공관절, 자, 요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죠? 그 얘기 했죠? 약품에 의해서 언젠가는, 죽지 않고, 그죠? 오히려 젊어지는 약이 거의 이제 개발이 됐다고, 그쵸? 거의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죽기 전에 만들려고 빨리. 그죠? 내 죽기 전에, 내 목숨이 달려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빨리 만들라고. 자, 신소재, 새로운 성질을 갖고 있는 소재, 플라스틱, 탄소 나노 튜브, 뭐 이런 것들, 뭐 항공 우주 관련 부품. 자, 여기에 활용된다. 터치스크린, 손가락을 대는 것만으로 기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인공관절, 인공장기, 막 갈아 끼는 거죠, 그죠? 갈아 끼는 거. 자, 요런 거에 다 기본이 화학이다, 이거지. 그죠? 다 기본이 화학이에요. 자, 당연히 이제 물리와 화학이 제일 어렵죠. 근데 이게 뭐다? 모든 과학과 고학 기술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화학과 지속 가능한 미래, 화석연료의 사용, 이산탄소 배출량을 늘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이 중요하다. 자, 결국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상기후가 나타나서 뭐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바다에, 그죠?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막 뭐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이 세게불어. 근데 이걸 해결하는 것도 결국 뭐야? 과학이라는 거야, 그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고, 만들었죠, 이미. 그죠? 이미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알았어. 이미 만들었어. 새로운 신소재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신소재를 만들었어. 그 다음 뭐야? 상용화? 그렇죠. 상용화.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기술인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화학이 이용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 소재를 개발하자.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탄소포지, 방금 얘기한 거죠, 그죠? 자, 요거 이제 화학 물질을 만들었는데 대량 생산해서 이제 흡수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사회 내용 같은 거. 화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화학이 중요하다. 화학이 중요하다. 자, 핵심 정리도 뭐 알아서 하시고, 그쵸? 마무리 문제도 알아서 하세요. 잘 하시고. 자, 틀린 거 있으면 그냥 외우시고, 여기는 내신이니까, 그죠?
틀린 거 있으면 그냥 외우시고. 자,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죠. 양론. 자, 여기부터입니다. 양론. 몰부터입니다. 몰.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려워요. 자, 위에 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고. 외우시면 되고. 자, 오늘은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화학식에는 종류가 있어요. 그죠? 4개인가? 그쵸. 화학식의 종류만 얘기해요. 이거 책이 없는 내용이라서. 화학식에는 무슨 식이 있죠? 시성식 제일 처음에는 실험식이 있죠. 실험식. 실험식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분자식이 있고, 분자식이 그죠? 있고. 분자식이란 게 있고, 그 시성식이 다음에 있어? 시성식이란 게 그다음 있고, 구조식. 마지막으로 구조식이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하이탑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게 구조식까지 그린 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죠? 아. 구조식까지 그리면 이제 뭐야? 물질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고, 걔를 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이 나왔어? 자, 지금, 윤재가 뭘 했어요? 자, 윤재가 이제, 사망하지 않고 젊어지는 약을, 어떻게 찾아냈어요. AI를 AI든가 아니면 뭔가 어떤 아이디어로 이걸 찾았어요. 그럼 이제 이걸 뭐 해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뭔지 분석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분석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약품은 유기물이거든. 유기물은 뭘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탄소. 탄소, 수소, 산소가 기본 물질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은 뭘로 하냐? 연소를 시켜요. 연소. 가열을 해요. 밀폐된 공간에 가열하면 탄소는 뭘로 나와요? 그냥 가루. 이산화탄소로 나와요. 이산화탄소. 가열했으니까. 자, 수소는 뭘로 나와요? 물로 나와요. 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물의 질량을 재면 뭘 할 수 있어요? 저 얼마나 그렇죠.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탄소와 수소와 산소 이 유기물의 탄소, 수소, 산소의 가장 간단한 비율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한다? 실험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찾는 첫 번째 단계가 실험식이야. 자, 탄소가 하나,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화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꾸 이런 게 나와요. 자, 얘가 어떤 끓는 점 오름. 뭔가 물질이 섞여 있으면 원래 끓는 점보다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 자, 어느 점 내림. 뭔가 다른 물질이 섞여 있으면 어떤 순수한 용매의 어느 점이 내려가. 자, 그 다음에 뭐 삼투 현상. 이런 현상이 있는데 중간에 그러므로 자,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량이 얼마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게 계속 나와. 그게 실험식에서 분자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런 여러 가지 실험 방법을 통해서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 얘를 실험식량이라고 하거든. 실험식량의 정수배겠지, 그지? 자, 실험식량이 얘가 얼마야? 12 플러스 2 플러스 16이잖아, 그지? 그럼 얼마죠? 30이지. 자, 근데 분자량을 구하는 실험을 했더니 60이 나왔어. 그럼 이 분자는 뭐야?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짜리였구나. 난 사실 알 수 있지. 그걸 분자식이라고 해. 그러면 입자 하나당 실제로 얘가 들어있는 개수를 세는 거야. 그걸 분자식이라고 해.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이제 우리 화학 이전 단계에 이 과정이 다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성식은 뭐야? 분자 내에서 특정 역할을 하는 부분을 표현한 식이야. 자, 그럼 예를 봤더니만 CH3 부분이 있었어. 이걸 메틸기라고 해. 메틸기. CH3COOH였어. 자, 이게 뭐죠? COOH? 카르복식이라고 해. 카복식. 이렇게 어떤 특정 작용을 하는 부분을 다 표현한 거를 시성식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성식으로 배워. 분자식은 같지만 시성식은 다 달라요. 분자의 종류마다. 그럼 얘의 이제 입체 구조를 배운 거지. 자, 얘는 네 방향 스텝 넘버 4니까, 그죠? 삼면체 구조에서 얘가 평면 삼각형 구조에서 구분형 구조다. 이런 거 배우는 거지. 이렇게 배우면 이제 얘의 성질과 구조와 그리고 얘를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거 잘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양을 따지는 것부터 실험을 하기 위한 기본 양을 따지는 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자, 다 정리하시고 정리하라고. 정리를 하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하시고. 해버려. 나중에 풀고. 아 진짜 애들 좀 뭐.